베트남에 계신 VTCK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해드릴 저는 오동주입니다. 저는 서계영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대한민국 최고의 리더이신 충청남도 양승조 도지사님을 모시고 다양한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베트남 국민들과 교민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신짜오. 예, 충남도지사 양승조입니다. 예, 베트남 국민 여러분, 이렇게 인사드리게 대단히 반갑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도지사님 진짜 예, 감사합니다. 아직 그 베트남 국민들에게 충청남도는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청남도의 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는 대한민국 한반도의 중심에 있고 예,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예, 면적으로 보면 8,245평방킬로미터, 인구로 보면 예, 대한민국 국내 인구가 212만 명, 외국인 주민에서 합해서 한 220만 정도가 되고요. 예, 국토의 교통 중심이지만 대한민국 기관 산업의 집적지입니다. 예,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예, 서산의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현대 대한민국 국가 기관 산업의 집적지가 예, 충청남도다. 예컨대 이것이 충청남도 작년에 수출을 한 800억 달러 정도를 했고요. 수입이 348억 달러 정도로 해서 예, 수출액은 전국의 2위, 무역 흑자액은 대한민국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정도로 어떤 그 국제 교류가 활발한 것이 충청남도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1인당 그 GRDP는 이미 18년도에 4만 6천 달러가 넘고 원화로 따지면 5,399만 원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이 예, 충청남도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국가 기관 산업, 현대 산업이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농업도 발달하고 수산업도 발달한, 그래서 전 산업이 골고루 발달한 지역이 충청남도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 생산량은 대개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에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정도가 되고요. 수산업의 어류 획득량이라든가 생산량 같은 걸 봐도 전남과 경남에서 세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그래서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농업과 수산업이 골고루 발전하는 것이 충청남도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베트남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정말 최단거리에 있는 국제무역항이 충청도에 여러 것이 있고 또 가깝게 국제공항이기 때문에 늘 물류의 중심지, 교통지, 요충지로서 충남이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이 충청남도다. 그렇게 소개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네, 충청남도에서 살고 있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 거로 예, 느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베트남은 과연 어떤 나라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베트남은 충청남도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깊은 인연을 맺은 예, 나라이죠. 미래 성장,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미래 성장 잠재력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곳이 베트남이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미래 동방 성장의 최고의 파트너가 베트남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인구만 해도 한 1억이 이미 넘었죠. 거기다가 대한민국 수출액으로 보면 세계 3위 수출국이 이 베트남입니다. 이런 그 경제 교류의 최고의 국가가 베트남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는 베트남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대개 충청남도만 해도 다문화 가족이 한 16,396명이 되는데 베트남인들이 한 4,711명. 다시 말씀드리면 28.7% 정도 되는 분들이 베트남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을 우리나라에 와서 사심을 해서 베트남과 한국이 더욱 가까운 관계가 됐고, 우리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이 베트남과 이 한국과 결혼한 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거듭 말씀이지만 베트남과 대한민국은 미래 동반 성장의 최고의 파트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늘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말 우정 관계에 있는 우리 베트남 국민들께 이 자리로 다시 한번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세월이 정말 아쉽게도 벌써 민선
7기에서 지금 또 취임한 지 2년이 지나셨어요. 네. 7기 성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뭐, 그 자기 성과를 자기가 이야기한다는 것이 우리 한국인 정서에 맞지 않는데, 또 그때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네. 성과가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방면에 걸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충남 도정은 네 가지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서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만들자는 거. 두 번째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충남만 해도 이미 어르신 인구가 4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자는 거. 또 국가의 존망과도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저출산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자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자는 거. 여기에 이걸 잘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야말로 17개 시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만들자는 것이 우리 충남의 4대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4대 방향 목표를 도정의 과제로 내세웠던 것 자체가 하나는 우리 커다란 반향과 울림을 주는 정책으로 보여주고요. 이제 그중에서 몇 가지 좀 성과를 말씀드리면, 가장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외자 유치라든가 아니면 기업이 충남에 이전했을 때 인센티브를 참으로 많이 줍니다. 뭐 하여튼 뭐 투자 설비 기업에 예산 한 뭐 17%까지도 현금으로 지원하고 또 가족끼리 온다면 가족당 한 1,000만 원 정도도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도 오신다면 외국인 전용 단지가 충남이 대한민국 전체 한 23% 정도 차지합니다. 전용 단지와 전용 면적수가. 그분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무상으로 30년 임대를 한다든지 거기다 설비 투자 예산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펴서요. 실제 충청남도가 작년만 해도 한 749개의 기업을 유치했고, 또 특히 외자 유치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가 본사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에 의해서 전국에서 세 번째. 작년에 달러 도착분으로 보면 한 17억 3,200만 달러의 달러 도착분으로 할 정도로 외자 유치를 활발히 하고 있다. 그게 나름대로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위한 충남 도정의 성과다 보여지고요. 특히 충청남도는 그 중소 영세 소상공인들이 그 기업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이 직원들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반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충청남도가 부담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4대 보험의 가입을 권유할 수 있고, 우리 소상공인들의 기업을 잘 유지하고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제도로 이미 펼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위해서 참으로 많이 합니다. 뭐 충청남도가 여기 농산물도 있지만 농어민 수당을 처음으로 전국에 도입해서 이미 연간 80만 원이지만 농민에게는 이미 45만 원을 전반기에 지급했고, 그래서 농민, 어민, 임업인 한 16만 가구, 16만 5천 가구, 충남이 한 96만 가구니까 16만 5천 가구에 해당하는 농민과 어민과 임업인 가구에 수당제도를 마련한 것도 우리가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위한 하나의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충청남도가 대한민국 유일하게 이미 2018년부터 고등학교 100% 무상교육을 하죠. 그래서 충청남도 도민은 고등학교 학생들 부모가 수업료를 일체 내지 않고 책값을 일체 내지 않습니다. 이것 보면 100% 무상교육을 하죠. 그래서 충청남도 고등학교 학생을 둔 부모는 급식비를 일체 내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00% 무상교육, 무상급식도 우리 충청남도 많이 하는 자랑이죠. 무상교육은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다 받아서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그런 말씀도 참고로 드리는데요. 여기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그 이유가 직업과 주택 문제인데, 이런 주택 문제를 해결해서 충남은 더 행복한 주택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전용 그 25평형이죠. 전용 면적 20평인데 그러면 아이 2명 정도, 3명 정도 키울 면적인데, 이게 가장 교통 입지가 좋은 곳에 충남은 더 행복한 주택이 되는데, 이게 보증금, 전세 보증금 5천만 원만 내면 입주할 수 있고, 거기다가 월세 15만 원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월세 15만 원 이틀만 좀 어떤 노동을 해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월세 15만 원도 아이를 하나 태어나면은 반을 충청남도가 부담하고, 2명이 태어나면 전액 충청남도가 부담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을 짓고 있는 것도 민선 7기의 큰 그 성과다 말씀드리고요. 이런 걸 바탕에서 지난번 금년에 8월 정도에 충청남도가 정부의 각 시도의 종합평가에서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한 것도 충남도정의 큰 성과였다. 축하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뭐 여러 개 혁신도시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도 또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 조기 폐쇄 문제도 우리 충남도정 이론에는 아주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성과 얘기만 해도 몇 시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아니, 그러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2년의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벌써 한 20년의 성과 같은 말씀을 해주신. 하여튼 충남만이 하고 충남이 제 첫 번째로 시행하는 제도가 굵직한 것만 해도 한 20여 가지 정도가 된다. 그런 말씀 아울러 드리죠.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예, 놀랍습니다. 예. 저번에 제가 잠깐 양승조 도지사님의 그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 보니까 어르신들 여객선도 무료로 아, 그렇습니다.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정말. 시내버스 네. 75세 이상원인데 시내버스는 무료로 하는 사업을 19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요. 네. 그럼 섬에는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잖아요. 네. 그럼 그쵸. 그 섬에 네. 사시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또 그림의 떡이에요. 아. 그래서 그걸 제대로 보완하기 위해서 섬에 사시는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으니까 여객선을 타면 이 무료로 하는 사업을 그게 시내버스 예, 역할이 이미 시행하고 네.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러면 혹시 정말 진짜 저도 아까 행복하다고 했지만 지금은 아까의 행복보다는 100배, 1000배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제가 충남에 살고 있다는 게 네, 영광스럽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혹시 하반기 역점 사업이 있다면 먼저 몇 가지 중요한 사업이 있어요. 첫째는 충청남도와 대전만 수도권을 제외하고 혁신도시 지정이 안 됐습니다. 네. 그 혁신도시 지정이 근거가 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충남도민들께서 1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해서 우리 충남도와 함께해서 혁신도시 지정이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네. 이 법을 근거로 해서 혁신도시 지정이 되는 것이 우리 2020년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역전 사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서해선이 지금 건설 중입니다. 서해선인 것은 저쪽 전라북도에 와서 우리 이 홍성에서 화성 송산까지 가는 거고 그게 서울까지 연결되는 건데 이게 애초에는 직접 서울까지 가는 걸로 했는데 환승으로 가야 한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죠. 네. 그래서 이 서해선이 서울까지 직결로 가는 게 또한 충청남도의 중요한 역점 사업 중에 하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KBS가 재난 주간 방송사인데 KBS가 충남의 방송 총국이었습니다. 늘상 우리가 대전 가서 촬영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재난 주간 방송사인 KBS 방송 총국을 충청남도에 만드는 것도 하반기 우리의 역점 사업 중에 하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반기 역점 사업을 펼쳐서 우리 충남도민이 보다 더 행복하고 대한민국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될것 같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아이고, 쳐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사님 그 금년 2월 예. 하노이에 해외 통상 사업소를 개소하셨어요. 네네네. 목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중국의 회의통상소, 회의 연락사무소라고 그랬죠. 예. 연락사무소도 썼는데 그게 민선 6기 때 이제 폐쇄가 됐어요.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저는 그 베트남이 중요성에서부터 제가 국회에 있을 때부터 일찍이 주목을 했습니다. 소위 신남방 정책을 우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지 않으면 늦는다. 그런 걸 오랫동안 주장해 왔는데 제가 이제 도지사 취임하고 나서 신남방 정책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가 어디냐? 현재도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지만 미래 성장이 잠재력이 풍부한 우리 베트남에는 충남이 앞장서서 이런 통상사무소를 둬야 된다. 또 마찬가지로 정말 앞으로 세계 2위 인구 되고 인도에도 해외 통상사무소를 둠으로써 우리가 교도를 좀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추진해 와서 금년 2월 달에 그 베트남 하노이와 인도에 그 해외 통상사무소를 뒀죠. 해외 통상사무소를 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미래에 정말 성장 잠재력이 아주 풍부한 베트남에 충남의 교두부를 둠으로써 거점을 마련하자. 그래서 이 거점을 바탕으로 해서 충남과 베트남과 충남 간의 경제 통상 교류 여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자.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력으로 이 어떤 수출 거점을 마련하고 수출할 수 있는 통로가 여러 가 있지만 소상공인 내지 중소기업한테는 그게 굉장히 미약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코트라도 있지만 코트라와 함께
또 우리 충남도에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 진출하고 우리 수출을 한다든가 수입하는 거에 네. 실질적인 통상에 도움을 주자 그런 목적하에 실질적인 도움. 하노이에 통상 사무소를 둬서 이미 2월 정도에 개소를 했고요. 민간인 최고 전문가를 모셨고 해외 인력도 그 현지 인력도 우리가 5명 정도를 모셔서 우리가 통상 전문가 아니면 해외 전문가 1명, 통상 전문가 4명 줘서 지금 활발하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활동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예, 예. 예, 예. 그 베트남 현지 시장에 충남 산업을 소개를 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산업이 있을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충청남도는 2019년도에 수출액 수가 대한민국 전체가 마찬가지지만 많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800억 달러나 수출한 것이 충청남도입니다. 물론 중국이 수출액은 가장 많죠. 예, 중국이 한 28% 정도, 9% 정도 되고 이제는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까지만 40% 되는데 베트남도 우리 충남에 그래서 많은 이 산업 물품을 갖다가 베트남에 생산 수출하고 있는데 뭐 그 베트남에서도 다 알겠지만 충청남도에 말씀드린 대로 이 4대 산업 전자라든가 삼성전자 전자제품,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철강, 화학단지가 충청남도에 집적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뭐 베트남에 수출하는 게 굉장히 액수가 크다 그런 말씀드리고 이것도 우리 충남에서 늘상 추천하고 함께 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특히 그 지금까지 수출하는 것 외에도 충청남도에는 우수한 농산물과 수산물이 많습니다. 우수한 농산물과 수산물을 베트남이 좀 많이 수출하면 좋겠다. 또 중견 그 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를 좀 베트남으로 수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예산 같은 경우는 사과의 명산지거든요. 그렇죠. 주산지입니다. 네. 뭐 대구와 못지않게 많은 그 예산 사과가 있는데 예산 사과를 주재하는 와인. 네. 여기서 해서 이게 사실 대만이 이미 수출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충청남도에서 좀 이 베트남으로 수출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베트남에서 알고 있는 용가 와인 이것을 사과를 주재로 원료로 한 와인을 만드는데 이런 것도 베트남과의 활발하게 수출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죠. 좀 나오신 김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네네네. 예. 아이고 그 충남의 특산물이죠. 그렇습니다. 예, 금산. 이게 네, 금산 인삼인데요. 예. 이게 아마 6년산 정도 될 겁니다. 이게 6년산 정도 되려면 6년뿐만 아니라 2년간 준비를 해서 한 8년간 키운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인삼이 아주 토실토실합니다. 네, 예, 상당히 좋은 제품이죠. 예. 뭐 이거는 정말 그 한두 뿌리만 끓여서든지 어떤 방식으로 드시면은 정말 건강, 피로 회복, 건강 증진에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14년간 국회의원 활동을 하고 이제 도지사 한 2년 정도 16년간의 이런 그 활동을 하는데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경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무일 때도 제가 한 번도 아파서 결근했다든가 누워서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인삼의 겁니까? 거의 인삼의 힘입니다.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인삼을 소재로 하는 홍삼. 홍삼은 그 거의 복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16년간 한 번도 아파서 누워있지 않고 한 번도 결석하지 않은 것은 그 인삼이 힘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게 체험적으로 자신 있게 한국 인삼의 네. 효용성, 네. 우수성을 추천할 수 있고 이 베트남 1억 넘는 베트남 국민께서 이 금산 인삼, 충남 인삼을 통해서 피로도 씻으시고 늘 건강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신 있게 제가 추천합니다. 아주 좋은 삶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삼이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그렇죠. 또 논산 딸기도 한번 자랑해 볼까요? 네. 우리 충남의 대표 먹거리 한번. 네. 딸기가 논산의 이제 킹스베리라고 합니다. 아, 예. 킹스베리 아주 왕처럼 크다는 예. 거죠. 이거는 그 식사량이 많은 사람도 5개 못 드십니다. 저도 3개를 도저히 못 먹어요. 원래 양이 많아가지고 3개를 못 먹을 정도로 이만큼 굉장히 당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달고 당도도 높고 이게 맛있고 이런 게 이제 논산 딸기인데 이게 실제로 국내에서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다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그냥 장거리 가는 그 비행 시간이 장거리인데 이런 수출이 안 됩니다. 쉽게 약간 다른 딸기보다 약간 일찍 물르는 그 단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지금도 이제 수출하고 있는데 이것도 베트남으로 많은 수출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논산 딸기도 딸기 축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유명한 딸기지만 예, 세계적으로 많은 수출하고 있는 우리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농산물 수출의 하나의 큰 품목이 논산 딸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예, 아, 정말 먹은집스럽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지금 대표 먹거리 예. 지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충남하면 또 대표 관광지하고 또 우리가 대표 축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예. 한번 그냥 같이 소개 한번 해보실까요? 뭐 여러 가지 축제가 한두 가지 축제가 아니라 일단 충남에는 예, 고대 왕국의 백제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네. 예, BC 18년에서 한 서기 660년까지 존속한 국가였는데 그 당시는 동남아 동북에서 큰 문화의 중심지였었죠. 해외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해서 중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발하게 진출했던 나라가 중국, 일본 활발하게 진출했던 나라가 백제인데 백제 시대의 마지막 왕도가 우리 충남에 있습니다. 공주와 그 부여가 있죠. 백수십 년에 백제 고대 왕국이 수도였기 때문에 백제 고대 왕국의 수도고 그 당시 동북아 문화의 중심지 하나였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왕도, 공주와 부여가 있다. 그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정말 역사 체험이라든가 역사 관광의 중심지가 충청남도에 있는 부여와 공주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충청남도가 대표적인 축제 중에 하나가 보령 머드 축제가 있습니다. 머드라는 진흙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충청남도의 서해안의 진흙이라든가 서해안의 갯벌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갯벌이에요. 이 그 진흙을 통한 바다의 여러 가지 함유물이 세계 어디에보다도 우수한 바닷물의 함유량이 있는 것이냐는 그 우리 서해안인데 여기에 진흙을 바탕으로 하는 머드 축제가 있는데요. 충남 보령시죠. 이 머드 축제는 대한민국 축제 중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축제가 보령 머드 축제입니다. 예, 안타깝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상 축제를 했지만 매년 많이 하고 22년도에는 우리 충남의 보령 머드 축제를 보령 머드 박람회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행사를 치러내는데 그때 우리 베트남 국민들께서도 많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계룡시가 충청남도에 국방대학교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계룡시에 육군 3본부가 다 있어요. 육군, 해군, 공군부 있는데 거기서 군문화를 소재하는 군문화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되는 올해 원래는 그 개최를 했었는데 계룡 세계 군문화 엑스포를 내년도에 그 개최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세계 각국에 와서 함께하는 것인데 이것도 우리 베트남 국민들께서 잘 염두에 두셨다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천안의 흥타령 국제 춤축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베트남에서 매번 참석을 하십니다. 실제로. 베트남 흥타령 춤축제가 있는데 세계 한 20개 국가 이상이 참가했는데 베트남에서도 매년 참가하는 걸 제가 직접 관람을 한 적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런 그 춤축제를 통해서 거리 퍼레이드 있는데 이 거리 퍼레이드 수만 명이 함께 참여합니다. 하나의 장관이죠. 그것도 충남이 자랑하는 한 커다란 축제 중에 하나다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금산, 인산 같은 경우는 엑스포까지도 여러 차례 한 3번 정도 이뤘을 정도로 큰 축제지 않습니까? 인삼 축제도 매년 하는 게 인삼 축제고 또 논산의 딸기 축제도 우리가 매년 하는 딸기 축제고 그래서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실제로 우리 충남 관광을 통해서 많은 베트남 국민들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올해 정말 아쉽게도 이런 코로나19로 해서 그것이 무산됐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 말씀드리고요. 예, 특히 여름에는 베트남도 그런 게 있지만 우리 충청남도에는 해수욕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수욕장이 굉장히 많아서 뭐 공식적으로 한 뭐 10만 명 이상 오는 해수욕장이 굉장히 많은데 이 해수욕장을 통한 해안가가 아주 아름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충청남도야말로 내륙관광, 해안관광, 역사관광 이런 또 농특산물 관광이 모든 게 어우러져 있는 곳이 충청남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베트남에도 보면 관광지나 축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또한 또 풍부한 먹거리도 저희 나라 못지않게 베트남이 풍부한 먹거리가 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쌀국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 예. 지사님은 혹시 저도 네. 그렇습니다. 아. 예, 뭐냐 베트남 음식이 우리가 뭐 아주 모든 걸 접할 기회는 없지만 베트남 그 쌀국수는 저도 접해봤고 또 조금만 처음에는 약간 맛이 우리랑 틀리지만 조금만 적응하면 아주 맛있기 때문에 쌀국수 매니아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다음날 우리는 그 해장국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해장국 대신에 쌀국수를 먹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다. 예,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예, 그 베트남 쌀국수를 즐겨 먹는다 그런 말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점심에 쌀국수 먹었거든요. 아이고 예. 자, 끝으로 베트남 교민들과 국민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베트남 교민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커다란 일꾼이십니다. 예,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문화 발전을 위해서 커다란 역할을 하실 분이 바로 교민 여러분이다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210만 도민을 더불어서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베트남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베트남은 지금도 고속 성장을 계속하는 국가가 베트남이지만 성장 잠재력이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도 못지않은 최고의 국가가 베트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베트남과 대한민국과 베트남이 우호협력함으로써 정말 동반해서 성장하자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이익이 되는 그런 그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베트남과 한국, 대한민국과 베트남이야말로 세계 교류에 있어서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런 국가로 함께 발전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대단히 반갑다는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코로나19 극복과 도정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충남경제진흥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우리 진흥원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경제진흥원장 오강옥입니다. 경제진흥원은 충청남도의 경제 컨설턴트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자금 지원을 하고 경영 지원 및 사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판로 개척하고 또 창업 활동도 열심히 지원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대표적으로 자금 지원은 3조 5천억을 지원했는데 달러로 치면 32억 달러에 해당하는 큰 금액을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농수산물을 판매하여 농어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입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특별 지원 자금을 배정해왔고 판로 개척과 비대면 언택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베트남에 지금 하노이에 네. 해외 통상사무소가 개설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요? 네, 금년 2월에 베트남 하노이에 네. 행정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네. 공식적으로 저희 해외 사무소가 출범했습니다. 네. 이 해외 사무소는 베트남과 충남을 이어주는 청문 역할을 할 것이고요. 저희 충남은 특히나 대한민국의 기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철강, 자동차 이와 같은 대표적인 산업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관련된 중소기업이 유망한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중소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는데 큰 가교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충남도의 우수한 농산물, 공산품 등도 베트남에 소개해주고 또 베트남에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의 중요한 역할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그 가교 역할을 충분히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끝으로 진흥원과 또 VTCK가 MOU 체결을 했잖아요. 네. 그 MOU 체결을 통해서 네, 계획하고 목표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네, VTCK와 MOU를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 많은 발전이 기대가 됩니다. VTC는 저희 충남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있어서 베트남의 가교 역할을 하는
큰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산업과 경제만 머물지 않고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교류도 VTC와 함께 할 생각에 있습니다. 마지막 VTC에서 홈쇼핑이 준비가 된다면 충남의 의료, 미용, 화장품 등 우수한 상품도 소개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멋지신 진흥원장님이랑 지금 인터뷰 나눠봤는데요. 우리 베트남 국민들과 교민들께 한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네, 대한민국 특히 충청남도와 베트남이 더 가까워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베트남 국민 여러분 또 교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파이팅입니다. 같이 파이팅 해볼까요? 네, 파이팅! 사랑합니다. 뿅뿅. 네.